당진 부곡공단 입주업체들이 집안 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력구 공사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한전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5천 곳 가운데 89%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민간에 위탁한 청소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인데 해당 업체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지난 가운데 충남 곳곳에서 코스모스가 활짝 펴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코스모스 명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당진 부곡공단의 집안 침하 현상은 지난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공단 입주 기업들은 집안 침하의 원인으로 한전의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대량 유출된 지하수를 꼽았는데요. 기준치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수질 오염 물질도 무단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부곡공단 내 입주업체들이 현수막을 들고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한전의 전력구 공사 관련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터가 아닌 서산지청을 찾은 겁니다. 이들은 기준치 이상의 지하수 유출과 수질 오염 물질 무단 방류 혐의 등으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원점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한전을 고소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단 한 번도 듣지 않고 내린 처분이라는 겁니다. 서산지청 민원실에 와서 서류를 띄워보니까 2일자로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소는 김홍장 시장 외 나머지 10명에 대한 총 11명인데 10명에 대한 고소 취하나 기타 무슨 고소인 조사나 이런 걸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어 한전의 지하수 유출량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전이 당진시에 밝힌 전력구 공사 당시 유출된 지하수 양은 하루 140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하루 최대 1,780톤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부곡공단 입주업체들은 집안 침하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로 간다든가 아니면 국민청원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동원을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 침하가 이루어진 그 현상에서 더 이상 개선된 것이 없고 그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지하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저감 대책을 검찰에 소명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수 유출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시공사 직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부곡공단 집안 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진시가 꾸린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지하수 유출량 측정에 들어갑니다. 당진시는 조사위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5천 곳 가운데 89%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4,400여 곳으로 도는 농협 등 법인이 운영하는 논산지역 업체 8곳을 제외하고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549곳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인데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가운데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던 곳은 뷔페 음식점으로 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상차림이나 도시락 판매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태안군이 민간에 위탁한 청소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한범호 기자, 먼저 이번 논란 어떻게 촉발된 겁니까? 네, 가세로 태안군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태안읍 청소 업무를 직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태안읍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는 지난 1999년부터 한 민간업체가 도맡아 해왔습니다. 가 군수는 21년 동안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해 주민들이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오는 12월 용역 계약이 끝나면 군에서 직접 청소 업무를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현재 태안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 청소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특정 업체에서 청소 대행 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며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과 타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태안군에서도 직영을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군의 입장을 들어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해당 청소업체는 오히려 직영으로 전환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20여 년 동안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청소 업무를 잘 수행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직경 전환을 추진해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의 경우 직영이 비효율적이라며 민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고 보험 가입 등으로 공무상 재해에 대한 대책도 있는 만큼 직영 전환 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태안군이 내세운 예산 절감과는 전혀 정반대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군은 다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네, 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고지와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각각 군소유 주차장과 건물을 이용하는 만큼 초기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업체에 근무 중인 인력이 희망할 경우 예외 없이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청소 차량과 장비를 모두 사드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음주 운전도 모자라 시비가 붙은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까지 한 수배범을 경찰이 놔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꼼꼼히 하지 않아서 수배범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3시쯤 서산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앙호수공원 인근 골목에서 운전자 A씨와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B씨 사이에 서로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를 폭행했고 B씨의 차량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뒤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A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지인의 인적사항을 적어냈고 경찰은 그 말만 믿고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원 조회를 마친 뒤 A씨를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A씨가 교통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마저도 피해자인 B씨의 지인이 알아내 경찰에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미 잠적해 연락이 끊긴 상태고요. 사건 이후 피해자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배자를 풀어준 서산경찰서에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B씨는 경찰은 A씨가 수배범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언제 또 추가 피해자가 생길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범죄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배자를 잡았다 풀어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황당한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며 A씨를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날도 서늘해졌는데요. 가을을 알리는 꽃이죠. 충남 곳곳에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활짝 폈는데요. 우리 지역 코스모스 명소를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코스모스 물결이 넘실댑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분홍빛 꽃잎이 한들거립니다. 선생님 손을 잡고 산책하러 나온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아이들한테 전래동화 들려주러 왔다가 가는 길에 코스모스를 보고 제 발길을 코스모스가 저를 부르네요. 하늘이 파랗고 알록달록한 코스모스를 보니까 제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인근 초등학교 앞에도 드넓은 코스모스 꽃밭이 펼쳐집니다. 도청 이전 주민 생계조합 등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방치된 부지를 활용해 코스모스를 가꾼 겁니다. 삭막한 도심 속 흐드러지게 핀 꽃밭은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도 푸르지만 집 앞에 있는 이 코스모스 밭이 너무 아름다워요. 형형색색으로 핀 꽃들이 정말 그 어렸을 적이 그 추억의 길을 걷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서산 해미읍성에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600년 역사의 읍성과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합니다. 성벽을 따라 꽃길을 걷다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도 위안을 얻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딸이 휴가를 내서 또 여기 한번 이렇게 오니까 코스모스 꽃이 너무 아름답고 확 트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지난 가운데 충남 곳곳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보름달은 10월 1일 오후 6시 20분에 뜰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한가위 보름달은 10월 1일 오후 6시 20분에 떠올라 이튿날 오전 12시 20분에 가장 높이 뜹니다. 가장 둥근 보름달의 모습은 2일 오전 6시 5분에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 기준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18분으로 지역별 월출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량군이 출산 장려금을 전국 최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청량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이상일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이는 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존 출산 장려금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입니다. 청량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곳으로 25년 뒤 인구는 2만 5천 명가량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30홀 규모의 대형 골프장이 조성됩니다. 당진시와 라미드그룹은 23일 성문산단에서 골프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골프장은 1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6홀짜리 5개 코스로 조성되며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골프장 조성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충남지방경찰청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합니다. 충남경찰은 추석 명절을 포함해 오는 11월 17일까지 2달 동안 강화된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충남 전역에서 동시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또 출근길과 심야 시간 불시 단속과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유흥가 주변 단속 등도 진행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천적 곤충을 활용한 농법을 안내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최근 천안에서 친환경 방제 농법 설명회를 열고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천적 곤충은 진딧물 방제에 효과적인 콜레마니 진디벌과 총체벌레 방제에 좋은 미끄레꽃 노린재 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천적 곤충의 장점으로 농약 사용을 줄여 지하수 오염이 감소하고 농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